25년 회사 떠나는 날 퇴직금 3천만 원이 증발했다.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25년을 한 회사에 바쳤는데 퇴직하는 날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그냥 사라져 버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회사는 계약서를 들이밀고 근로자는 25년치 급여 명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느 쪽 손을 들어줬을까요? 2023년 2월 14일 48살에 입사해 58살이 된 김철수 씨는 회사 인사팀장실 앞 복도에서 두 번째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1998년, 그러니까 1998년에 이 회사에 처음 발을 들인 뒤로 25년이 흘렀죠. 정년까지 딱 1년을 남겨두고 명예퇴직을 선택한 그는 오늘 마지막 퇴직금 정산서를 받아드는 날이었습니다. 전날 밤 아내와 식탁에 마주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만 해도 두 사람의 얼굴엔 설렘이 있었습니다. 25년 객은 한 달도 빠짐없이 들어온 급여, 기본급 280만 원에 직책수당 50만 원, 거기에 매달 100만 원씩 들어오던 상여금, 두 사람이 함께 계산한 예상 퇴직금은 8,200만 원이었습니다. 아들 전세 자금에 보태줄 생각까지 다 해뒀죠. 그런데 봉투를 뜯는 순간 김철수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종이에 적힌 숫자는 5,100만 원이었습니다. 예상보다 3천만 원이 넘게 적었죠. 즉시 인사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팀장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퇴직금 평균 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집에 돌아온 그는 밤새 서랍을 뒤졌습니다. 1998년 입사 당시 계약서에는 기본급 150만 원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25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상여금이 들어왔습니다. 회사 내규를 찾아보니 상여금은 매월 기본급의 30%를 지급한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동료들도 같은 방식으로 받아왔다는 사실도 확인했죠. 3월 2일 노무사 사무실 문을 두드린 그에게 노무사는 300장의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검토한 뒤 말했습니다. 이건 싸워볼 만합니다. 그날로 소장 작성이 시작됐습니다. 잘못 산정된 퇴직금 3,1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상여금이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는 문제입니다. 퇴직금은 딱 잘라 말하면 마지막 3개월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임금이 높아지면 퇴직금도 올라가고 낮아지면 퇴직금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쟁점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온 상여금이 임금이냐 아니면 회사가 기분 좋을 때 주는 선물이냐는 거죠. 이건 비단 김철수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직장인들이 상여금을 당연한 급여처럼 받고 있거든요. 내가 받는 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먼저 김철수 씨 입장을 들어볼게요. 그는 25년 동안 298개월, 단 2달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빠짐없이 상여금을 받아왔습니다. 회사 내규에 매월 기본급의 30%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같은 부서 동료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받아왔죠. 2008년 금융위기 때 딱 2달 50%만 지급된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게 나머지 298개월의 고정성을 더 잘 보여주는 거 아니냐는 논리입니다. 이건 계약서 한 장보다 25년의 현실이 더 진실에 가깝다는 주장이에요. 반면 회사 측 주장도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만 적혀 있고 상여금은 경영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재량 지급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08년에 감액 지급한 사례도 있고요. 상여금을 평균 임금에 다 포함시키면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금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계약서라는 문서에 적힌 것과 실제 관행 사이 어느 쪽이 진짜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25년 개근한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아니면 계약서를 근거로 한 회사의 주장이 맞다고 보시나요? 투표하신 분들께는 실제 판결이 공개됩니다. 자, 그럼 진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8월 22일 선고일 아침, 판사는 30분에 걸쳐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김철수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회사는 퇴직금 차액 3,100만 원과 소재기일로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법원이 핵심으로 본 것은 바로 계속성과 정기성이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를 근거로 평균 임금 산정의 기준은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꾸준히 지급됐느냐라고 판단한 거죠. 법원은 대법원 2013 다 8718 판례도 인용했습니다.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자가 그 지급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명칭이나 지급 주기에 관계없이 평균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회사가 내세운 2008년 두 달의 감액 사례에 대해서도 법원은 오히려 반대로 해석했습니다. 그 두 달이 금융위기라는 명백한 예외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298개월의 고정성이 더욱 뚜렷하게 입증된다는 논리였죠. 그리고 판결문에서 법원은 특별히 이 말을 남겼습니다. 근로자가 25년간 보관한 300장의 급여 명세서는 계약서보다 더 명확하게 실제 근로 관계를 증명한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급여 명세서는 절대 버리지 마세요. 진짜로요. 그 종이 한 장 한 장이 여러분의 권리를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요즘은 회사 급여 시스템에서 전자 명세서를 다운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매달 받는 즉시 따로 저장해 두시는 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또 하나, 입사할 때 계약서에 기본급만 적혀 있다고 해서 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에 빠져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꾸준히 받아왔다면 그건 임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퇴직금 정산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정산을 받았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노무사에게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판결 이후 같은 회사에서 최근 5년 내에 퇴직한 직원 12명이 동일한 방식으로 회사에 재정산을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결국 총 2억 3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했죠.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싸움이 12명의 권리를 되찾아 준 겁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버딩미를 구독하고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 나만 알기에 너무 아까운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